남미의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오히려 지난 일주일 사이 9월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글로벌 ET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단연 이슈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달러나 유로화처럼 법정 화폐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 화폐인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으로도 물건 살 수 있고요.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시행 첫 주 내내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엘살바도르 한 시내입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쓰려면 치보라는 앱을 이용해야 하는데 연결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아예 안 되니까 달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현찰로 바꿔주는 치보 전용 인출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돈을 찾은 사람이 하루에 단 3명뿐이었다고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 정말 엘살바도르에서 쓸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곳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와, 국민들조차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궁금한 게 엘살바도르 정부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 도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해외에서 돈을 들여올 때 내는 송금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실까요? Quienes envían las remesas y va a beneficiar a quienes reciben las remesas. Son millones de personas las que van a ser beneficiadas, no solo con no pagar esas tarifas y esas comisiones, sino que van a ser beneficiadas porque las van a recibir inmediatamente, no hay mínimos. 송금 수수료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확인해봤는데 회사마다 다른데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엘살바도르 국민의 70%가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엘살바도르로 송금된 금액이 60억 달러, 국내 총 생산 GDP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그동안 빠져나간 수수료, 어림잡아도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이 외화 송금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금 수수료를 비트코인을 쓰면은 내지 않아도 되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엘살바도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비트코인이 쓰이더라도 달러를 계속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큰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7일에 비트코인이 6,100만 원에 갔는데 네. 그 다음 날 바로 5,100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날이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통용되기 시작했던 날이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지니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로 제도권에 편입이 됐는데 시장에는 영향을 못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잘 쓰일 것이냐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 명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빈곤국에 속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쓰려면 인터넷도 돼야 되고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 접속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일에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등 남미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남미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가 높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외신들은 우선 엘살바도르의 이번 통화 정책 성공 여부가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경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폭락하면 고스란히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이번 실험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